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인 화면에 코딩하고 CSS하고 스크립트까지 다 이렇게 짰어요. 이거는 모바일 틀 안에 가둔 버전이었고 안 가둔 거는 그냥 이 상태인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sign in이라는 페이지로 들어간다면 로그인을 할 거고, 로그인 페이지가 있죠. sign in 페이지를 보면 얘를 클릭하면 여기로 와야 되겠다고요. 로그인 페이지가 1이 있고 2가 있네요. 로그인 1에 있는 걸 참조해서 구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로그인 1에 있는 거 HTML 짜고 그 다음에 CSS 바로 짜는 걸로 할게요. 심플하죠. 뒤로 가는 버튼 있고 뒤로 가면 홈으로 다시 갈 거고요. 자, 로그인 페이지에 HTML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모바일 폴더 안에 인덱스 HTML을 보고 있고요. 인덱스 HTML은 지금 이 모양새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지금 디자인을 보면 거의 유사해요. 그죠? 둘로 딱 나눠 있는 거에서 밑에 sign in 이라는 링크 있는 거 말고는, 자, 이거는 링크가 아니에요. 얘는 sign in에서 링크지만 얘는 링크가 아닙니다. 로그인을 하는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얘 전체가 폼으로 감싸 있고 얘가 누르면 폼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네, 봅니다. 자, 인덱스 HTML을 그대로 save as 해서 로그인이라고 만들게요. 인덱스 HTML을 그대로 save as 해서 로그인 HTML이라고 만듭시다. 로그인 HTML이라고 저장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로그인 HTML. 자, 로그인 HTML로 바꿨고요. 자, 타이틀부터 바꾸죠. 타이틀이 얘가 로그인 그래서 뒤에 큰 제목이 있고 앞에 이 페이지의 제목이 나오라고 했어요. 제목을 넣을 때 해당 페이지의 내용이 앞쪽으로 나오라게 한 건 우리가 탭이 많아지면 뭐만 볼 거기 때문에 앞부분에 여기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는 스와이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로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메인 JS에서 뭐 밸리데이션이나 그런 거 한다고 하면 그냥 두고, HTML에서는 이제 얘가 아직까지도 프론트를 유지하고 있어도 돼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얘 크게 둘로 나누고 이렇게 메인 안에 크게 섹션과 푸터 이렇게 둘로 나누고 얘가 나머지 공간을 다 써라고 해서 플렉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로그인 페이지도 이거와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활용을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메인 컨텐트 안에 내용은 버리겠습니다. 섹션 안에 모든 내용은 버리고, 지금 구조가 이래요. 자, 여기 섹션 안에 로그인과 이메일과 패스워드 넣는 거를 만들 거고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푸터 안에는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폼이 이게 어쨌든 사용자가 이메일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밑에 전송을 눌러야 되는 겁니다. 얘가 지금 전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송은 항상 폼 안에 있어야 돼요. 폼 태그 안에. 둘로 이렇게 나누긴 나누는데 기존의 거랑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폼으로 해서 얘와 얘 링크를 똑같이 할 거니까 일단은 클래스명 얘는 똑같아요. 버튼으로 하더라도 얘는 똑같은 거니까 그대로 클래스명 복사를 했고요. 디자인 좀 다시 한번 참조를 해보면, 디자인 어딨니? 지금 요거를 어디 갔어? 네, 얘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자, 라벨 인풋 그리고 폴과 패스워드 링크 그 다음에 버튼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도 있고요. 이게 내용이 여기서 CSS를 HTML 구조도 좀 다르게 하고 CSS도 얘만의 CSS를 짜야겠네요. 이게 지금 왜 제가 계속 고민을 하냐면 여기에다가 원래 이렇게 폼이 있고 폼이 이런 식으로 있고 그 안에 폼의 위에 내용과 버튼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거 없고. 그러면 기존에는 메인 컨텐트랑 푸터랑 둘로 딱 구분이 돼서 여기를 메인 컨텐트로 하고 여기를 푸터로 할 수 있었지만 되도록이면 기존의 CSS를 좀 살려서 중복적으로 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메인에 플렉스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유지를 하되 여기에 보면 플렉스에서 세로로 해 라고 해서 위아래 있는 거는 유지를 하되 이게 저는 여기에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버릴게요. 자, 그럼 저는 플렉스를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냐면 폼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폼 안에서 어떻게 둘로 나눌 거냐면 이렇게 위와 얘를 둘로 나누겠다고요. 결정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뒤로 가기가 결정을 잘해야 되는 게 지금 이 부분 윗부분이 계속 일관되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헤더예요. 얘가 헤더. 그리고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헤더와 본문으로 이번에는 서브 페이지는 둘로 나누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에 헤더를 만들게요. 이게 아니라 헤더가 있어야 되겠어요. 헤더가 있고 메인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헤더를 안에 넣는 게 나을 것 같다. Sorry. 여기까지는 똑같이 할게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오든 간에 여기에는 똑같이 div에 인덱스에서 우리가 메인 컨텐트라는 걸 썼죠. 그거 똑같이 쓸게요. 섹션의 메인 컨텐트는 똑같이 쓰겠습니다. 최대한 HTML도 일관성이 있게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폼이 있어요. 메인 안에, 헤더 안에, 섹션.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한 겁니까? 여기까지 전체를 메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얘를 헤더로 보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메인 컨텐트로 보고 있어요. 그 메인 컨텐트 안에 폼이 있고요. 메인 컨텐트 안에 폼, 이게 폼이에요. 폼 안에 위에 타이틀과 라벨인풋, 라벨인풋해서 내용을 넣는 게 있고 링크, 그 다음에 버튼. 폼으로 작성하는 거 안에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작성을 해보면 타이틀은 여기 들어와도 되고요. 타이틀 H1. 자, 웰컴 백 이라는 게 스타일이 어떻게 됐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36픽셀의 헤비랍니다. 그러면 36픽셀의 헤비는 우리가 커먼 CSS에서 어떻게 위계를 잡아놨었나 CSS를 보고 커먼 CSS는 열어 놓으십시오. 36픽셀의 헤비 헤딩 1입니다. 헤딩 1으로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놨던 녀석이에요. 그러면 얘한테 와서 클래스명 헤딩 1 웰컴 백 카피 해서 넣어줬어요. 자, 헤더에는 뒤로 가기 버튼만 있어요. 뒤로 가기 버튼 우리가 저장한 적이 없습니다. 얘 선택을 하고요. 얘 선택했던 얘 쉐이프로 되어 있어요. 쉐이프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저장을 잠시만요. 아이콘 세트에 좀 가볼까요? 아이콘 세트에 와주세요. 오셨습니까? 이 페이지, 이 디자인에 쓰인 아이콘 세트가 한데 다 모여 있습니다. 찾으셨는지요? 여기 페이지에
페이지의 아이콘 세트를 보고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저장하는 것보다는 얘들이 다 컴포넌트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한 군데 다 모여 있으니까 이거를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엑스포트를 해버리면 편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png 파일로 여기 지금 다 선택했고요. 오른쪽 하단에 엑스포트에서 얘를 png로 저장을 하려고요. 자, 일단은 1x짜리 플러스 2x짜리 둘 다 할 거고요. 됐나요? 그리고 얘들의 이름이 이게 어떻게 엑스포트가 될지 되게 궁금하네. 하나로 될까? 수십 개로 될까? 잠깐만 프리뷰 좀 볼게요. 프리뷰에 왜 아무것도 안 나오니? 요거를 안 쳐야 될까? 한번 엑스포트를 눌러볼까요? 폴더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고 폴더 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모바일 이미지스에 가서 세이브 한번 해볼게요. 뭔 변화가 있는 거요? 해당 폴더에 가볼까요? 아이콘 세트 안에 오 마이 갓,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야. 예, 자, 개별로 다 들어와요. 어차피 미리 보기가 안 나오는 걸 보니까 개별로 다 들어오는데 안 되고요. 이러지 말고, 자, 컴포넌트의 그룹을 만들자. 그러면 컨트롤 G. 어차피 안에 들어가면 또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룹을 만들게요. 그룹의 이름은 스프라이트. 컨트롤 G 했어요. 컨트롤 G 해서 얘들을 다 묶어주고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그룹을 엑스포트 해봅시다. 엑스포트. 오케이. 원하는 대로 PNG로 잘 들어오네요. 자, 오케이. 그리고 EX짜리도 1X, EX, 잠깐만 1X 플러스 EX 이렇게 두 개가 있게 둘 다 PNG 됐나요? 엑스포트 하겠습니다. 위치 다시 이미지스 폴더 지정하시고 해당 폴더에 가서 좀 전에 잘못 만들었던 건 지울게요. 자, 그러면 스프라이트 PNG와 스프라이트 2X PNG가 만들어졌어요. 스프라이트 2X PNG도 잠깐 미리 보기를 해봤을 때 깨지는지 좀 볼게요. 안 깨지네요. 원래 만든 것도 그러면 SVG 형식으로 돼 있었나 봅니다. 컴포넌트가. 그래서 안 깨지고 있어요. 다행히.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 이미지들은 이제 다 백그라운드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고 쟤들 코딩할 때는 이름만 적절하게 얘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이름대로 클래스명만 잘 넣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페이지 이커머스 볼게요. 요거 이제 에로우 봅니다. 자, 얘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아까 아이콘 세트에서 이제 얘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자,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는 얘입니다. 그죠? 요거 arrow left라는 녀석이에요. arrow left라는 녀석 있고요. 얘한테 이름을 그럼 넣읍시다. 자, 뒤로 가기 버튼이에요. 얘를 클릭하면 뒤로 링크가 가는 겁니다. 링크가 가는 건데 얘를 구현하는 방법도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 있냐면 스크립트로 해서 뒤로 한 칸 뒤로 가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아예 링크를 그냥 페이지에다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보통은 그냥 뒤로 가기로 스크립트로 짜요. 그것도 나중에 스크립트로 하는 걸로 구현할게요. A 태그. 그래서 뒤로 가기 그냥 go back 이라고 할게요. 클래스명은 스프라이트라는 클래스명이 있기만 하면 아까 우리가 만드는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배경으로 쓰겠다는 얘기고 arrow에 left가 있으면 arrow left 위치가 나오게끔 백그라운드의 포지션과 크기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A 태그 안에 글씨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스크립트가 안되고 CSS가 안되는 상황에서도 쟤를 클릭했을 때는 아, 저거 뒤로 가는 버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글씨는 적절하게 넣어놔야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제 폼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라벨 인풋 해서 디자인 보고 하시면 되겠죠? 봅니다. 자, 타이틀 있고 그 다음에 라벨 인풋 해서 만들어 보렵니다.
그리고 링크가 있는데, 자, 얘들 두 개를 묶어주고 얘와 자연스럽게 구분을 해줄 용도로 태그를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필드 셋이 있어요. 그죠? 필드 셋으로 해서 얘를 묶어주고 링크와 구분을 하겠다고요. 필드 셋. 필드셋하고, 필드셋은 레전드가 있어야 하죠. 근데 저는 이 레전드가 나오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클래스명 히든 로그인 폼, 다음에 라벨인프 작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라벨, 누굴 위한 라벨이에요? 유저네임입니다. 유저네임을 클릭하면 그 뒤에 있는 인풋이 연결이 되는 거니까 똑같이 아이디명도 넣어줘야 되겠죠. 플레이스 홀더도 넣어서 당신의 이메일을 넣으시라. 플레이스 홀더 your email address. 똑같은 컨셉으로 패스워드도 만드시죠. 유저 패스워드. 그래서 플레이스 홀더의 문구도 살짝 바꿔주고,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가 까지 있고 필드 셋이 있고 이 중간에 링크가 하나 있어요. 혹시 비번을 잊어먹었습니까? 라고 해서 forgot 패스워드가 있어요. 복사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있습니다. 폼 안에 되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안에다가 input, 타입은 submit입니다. value는 보여지는 글씨가 value죠. value가 sign in이에요. 얘 말이에요. sign in. 자, 저 스타일은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누구의 스타일과 똑같냐면 이 버튼의 스타일과 똑같으니까 빅의 아이콘에 btn의 빅이라는 클래스명을 가져오셔야죠. 이거는 미리 우리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명, 미리 스타일 다 설정되어 있는 클래스명이니까 이렇게 가져오십니다. 메인이라는 태그 안에 위에 상단에 뒤로 가는 헤더, 본문, 본문 안에는 타이틀, 폼, 그 다음에 폼 안에 얘가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폼에도 스타일 잡기 편하게 클래스명 로그인 폼, 로그인 폼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HTML은 완료했고요. 현재 화면에서 브라우저 화면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Go back 있고 Welcome back, 타이틀, field set, 버튼. 네, 요소들은 다 잘 있습니다. HTML은 같이 짰으니까 CSS는 여러분이 짜보실 거예요. 자, 큰 거는 좀 잡고 소소한 거 여러분이 잡아보시겠습니다. 디자인 볼게요. 자, 얘가 일단은 요 위에 헤더부터 볼게요. 지금 브라우저 화면에서 프론트는 어떻게 화면이 나오고 있는지부터 확인 좀 해봅니다. 검사했어요. 검사해서 프론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론트는 다 써야 돼요. 높이를 다 써야 되는데 다 안 쓰고 있고요. 또 눈에 거슬리는 게 뭐가 있냐면 바디입니다. 바디에 보면 바디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마진이 있어요. 자, 지금 리셋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면 홈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홈도 잠깐 볼게요. 예. 검사해보면 이거 없앴구나. 제가 구조를 바꿔서 인덱스 HTML 브라우저에서 좀 볼게요. 인덱스 HTML 다시 한번 볼게요.
모바일 폴더 안에 제가 이 그룹이 좀 전에 옮기면서 바꿔서 잠깐만요. 다시. 오케이. 네, 현재 이 상태예요. 자, 인덱스 HTML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인덱스 HTML 검사 좀 해볼게요. 바디. 인덱스 HTML은 바디를 다 쓰고 있고, 좀 전에 제가 리셋을 안 돼 있는 버전에서 바꿨었군요. 그래서 이상이,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검사해보면, 지금 프론트가, 아까 우리가 작성한 요 프론트가 화면에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디 다 쓰고 있고 프론트도 다 쓰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헤더가 맨 위에, 섹션이 나머지를 쓰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섹션에는 기본적으로 패딩이 들어가 있네요. 자, 헤더와 헤더의 스타일을 먼저 잡으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프론트에 플렉스가 있으니까 세로 배열은 잘 되고 있고요. 헤더의 스타일 보겠습니다. 디자인 가볼게요. 요거 헤더. 자, 지금 제가 메인에 요 웰컴백을 포함하고 있는 이 누굽니까? 프론트 메인 컨텐트라는 녀석은 지금 위아래 제가 37의 공간을 뒀다고요. 그러면 지금 웰컴 위에 여기에 37의 여백이 있다고요. 그 여백을 감안을 하고 누구의 높이를 잡아야 돼요? 헤더의 높이를 잡아야 됩니다. 여기 위에 30 몇이었어? 37 정도가 있다고요. 자, 헤더의 스타일 적어보겠습니다. 얘가 있고, 얘를 기준으로 헤더가 다른 페이지도 다 봐야 되는 게, 혹시나 배경이나 그런 게 있는 페이지가 있나 볼게요. 이게 공통으로 우리가 지금 CSS를 짜야 되기 때문에 다 살펴봐야 됩니다. 대략 보면 이게 99 정도의 높이의 센터에 있는 것 같은데, 99에 헤더의 높이가 약 99 정도가 다 있어요. 헤더의 높이는 그러면 99 정도로 잡을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99 정도의 높이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거 안에 얘가 센터인 걸로 해볼게요. 조금만 더 위로 올려야 되겠다. 94 정도로 잡으면 거기 안에 이 아이콘이 센터에 있는 컨셉입니다. 94 정도로 잡아볼게요. 헤더. 그리고 얘가 왼쪽에서 얼마큼 떨어졌나를 보면 22 정도 떨어져 있어요. 크기는 18에 18 픽셀. 자, 94 흰색 배경. 흰색 배경은 안 줘도 됩니다. 흰색 배경이 아닌 곳도 있거든요. 여기 사인업을 보면, 그죠? 94 높이에 얘가 가운데 왼쪽에 있게 하래요. 헤더의 스타일은 다 똑같습니다. 뭐가 있든 간에 브라우저 다시 디자인을 보면, 우리가 지금 CSS 한 번 짜는데 얘가 왼쪽에 있고 타이틀은 이렇게 있는 식으로 다 짜줘야 된다고요. 얘까지도 감안해서 나중에 CSS를 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헤더를 할 거고요. 헤더 왼쪽에다가 22픽셀, 양쪽에 22픽셀의 패딩은 줄 거고요. 그리고 얘가 얘에서 센터, 그러면 align items center 하고, 얘가 나머지 공간, 이건 타이틀이 있으면 타이틀은 이 나머지 공간 안에서 다 쓰라고 할 거니까 얘한테 플렉스 1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CSS 다른 것들을 안 잡아도 될 겁니다. 높이 지정할게요. 헤더에 가서 CSS, 메인 CSS 봅니다. 프론트 페이지라는 거 말고 이제 여기 사인인 페이지 볼게요. 헤더 높이가 94가 있었어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마찬가지 겁니다. 앞쪽부터 채워라고 할 거예요. justify content 플렉스 스타트 앞쪽부터 채워. 패딩이 있었습니다. 패딩이 20 패딩이 상하 없고 좌우가 22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뒤로 가기 버튼이나 타이틀이 가운데 있어요. Align Items, 센터. 하나가 있든 여러 개가 있든 가운데 왼쪽부터 채워지라고 쓴 거라고요. 됐나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좀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94의 높이 안에 얘가 센터에 이렇게 있다고요. 이 옆에 다른 타이틀이 있다 하더라도 그 타이틀은 여기 있을 겁니다. 바로 옆에. 왜? 앞쪽부터 채워라고 했으니까. 주축의 시작점부터 채워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 보면 요 go back 화살표가 나오게 해주세요. 요 go back이라는 글씨 대신에 화살표, 아까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만들었던 화살표가 나오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요 아이콘 셋, 얘가 png 파일로 있단 말이죠. 376에 600짜리가 있어요. 그죠? 제가 렉탱글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width 376에 600짜리라고요. 자, 여기 지금 딱 넣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png 파일을 포토샵에서 여셨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겁니다. 지금 arrow, arrow죠. 지금 제가 우리가 기존에는 포토샵을 열고 얘 거리를 확인했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거와 똑같은 사이즈로 하나 뒤에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딱 맞췄다고요. 그죠? 지금 여기에서 그냥 거리를 확인하면 얘를 클릭한 다음에 Alt 누르고 얘를 해보면 저 사이가 216에 130이 나오는데 그 위치가 아니죠. 요건 여기와의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이거하고 동일한 사이즈의 요 쉐이프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얘와 누구와의 거리, 이거의 거리를 확인하고 싶다고요. 요 arrow, arrow,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누구한테 마우스를 살짝 올려봐요. 요 뒤에 사각형 올리면 거리가 딱 나오잖아요. 236에 150. 여러분이 선택 영역을 만들고 얘의 거리를 확인할 필요가 없을 듯. 근데 얘가 앵커가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앵커를 바꿀 방법이 있나 좀 볼게요. 여기 거리는 30. 그 수치가 딱 경계예요. 그러니까 100, 236 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해보십시오. 백그라운드의 포지션을 확인할 때 굳이 포토샵을 열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요. 자, 스프라이트 이미지랑 똑같은 크기, 이걸 다 선택했을 때 크기를 확인해 봤더니 376에 600이더라. 그래서 가상으로 임시로 376에 600짜리를 만들고 얘랑 지금 우리가 이 위치 잡을 거 얘와의 거리를 알기 위해서 Alt를 누르고 바탕을 눌러봤더니 236에 150이라고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왼쪽으로 236, 이 이미지가 위로 150 픽셀 위로 백그라운드의 포지션이 바뀌면 이 화살표가 나올 거란 얘기죠. 236에 150. 자, 그럼 누구한테 스타일 잡아야 될지 HTML에 가서 보면 요 녀석이라고요. 스프라이트라는 클래스명이 있기만 하면 백그라운드를 뭘 쓴다고요? 이미지 폴더 안에 이 스프라이트 png를 쓴다고요. 봅니다. 메인 CSS에 가서 스프라이트. 자, 이것도 공통이라서 사실 여기에 잡을 필요는 없는데, 그죠? 그냥 쓸게요. 내용으로 구분을 하냐 또는 타입으로 구분하냐의 차이니까 그냥 다 쓰겠습니다. 스프라이트. 백그라운드를 다 뭘 쓴다고요? URL. 한 칸 나가서 이미지스 안에 스프라이트 png를 쓰는데 반복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no repeat 해주고, 각각마다 뭐가 다른 거예요? 백그라운드의 포지션이 다를 거라고요. 그리고 뭐도 있냐면 사이즈는 100%에 100%도 있습니다. 이거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지금 모바일도 대응을 해야 된다고요. 모바일에는 배경을 뭘 쓸 거예요? 여기서 그냥 바로 써버리면 우리는 크로스 브라우징을 하기 위해서 뭘 로드를 할 거냐면, 그리고 모바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덱스 HTML에서 뭐를 구분을 했었냐면
모더나이저를 로드를 했었다고요. 여기 보면 인덱스 HTML을 밖에 있는 인덱스 HTML을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모더나이저를 로드를 해서 모더나이저에 뭐였죠? 모바일 이벤트가 있으면 이라고 해서 지금 모바일로 이동하는 걸 어차피 로드를 했었으니까 얘를 활용해서 나중에는 여기에다가 물론 제가 로드가 안 돼 있으면 뭘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앱미디어 모더나이저가 로드가 안 돼 있으면 앱미디어 미디어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기에서 웹킷 민 디바이스 픽셀 레티오가 뭐 이상인 거? 2 이상인 거? 라고 해서 잠깐만 이게 이퀄이던가 뭔가 아 엔드가 빠졌구나 엔드 자 이렇게 해서도 모바일 기기를 구분을 하고 우리가 스프라이트라는 거 안에다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아니라 at2x 짜리야 라고 해서 지정할 수 있었다고요. 백그라운드 여기에서는 백그라운드의 이미지를 뭘 써? 얘를 써 라고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럴 때 이 2배짜리가 이 크기 우리가 지정하는 크기가 몇이든 간에 거기에다가 100%에 들어오라고 아니지 이게 이미지마다 사이즈가 다를 거니까 여기에 못 쓰겠네요. 여기에 못 쓰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만약에 에로우는 아까 18픽셀에 18픽셀이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가 단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브라우저에서 눈이 나쁘신 분이 얘를 배율을 높이면 이게 픽셀 레티오까지 바뀐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픽셀 레티오가 바뀐 거지 사용자가 모바일로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얘로는 그게 커버가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100%로 봤다면 문제가 없지만 100%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걸로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모더나이저에서 아까 터치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CSS를 구분하는 방법을 가이드를 줘요. 그걸 이용해서 바꿔놓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쓸 거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이용해서 화살표 구현을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가 있으면 얘의 디스플레이 속성 일단은 부모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얘는 인라인 블락이라고 일단은 표현을 할게요. 하고 위드와 하이트가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 안에 글씨들은 멀리 보내야 되니까 텍스트 인덴트 하실 거고 인덴트를 멀리 보내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해도 돼요? 네이버처럼 이렇게 밀어버리고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어도 되죠. 딱 101%만큼 오른쪽은 밀어버리고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어도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스프라이트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명 아까 넣은 arrow의 left 어디 갔니? 모바일 폴더 안에 인덱스 HTML을 보고 있고요. 아니지 아까 사인 로그인 페이지죠. 로그인의 HTML을 보고 있고요. arrow left가 있으면 써볼게요. 클래스명 arrow left가 있으면 width와 height는 몇이며 width, height 그리고 background에 뭘 줘야 되는 거예요? background에 position 줘야 된다고요. 자, 위드와 하이트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피그마에서 에로우의 크기를 확인하면 되겠죠? 예, 18에 18 그리고 Alt 눌러서 바깥쪽 요소랑 확인을 해보면 236에 150 18에 18에 236에 150 18에 이게 왼쪽으로 236 픽셀 위로 150 픽셀 가야 어디에 있다고? 요 에러우 표시가 나올 거라고요. 이렇게 살짝 좀 묻어있는 건 뭐니? png 파일 좀 잠깐 볼게요. 정확한 사이즈로 해볼게요. 18에 1459 15 18에 15로 잡아볼게요. 15 네.
밑에가 좀 잘린 것 같은데? 잠깐만 디자인 좀 다시 봅시다. 정확하게는 18에 18이 맞을 건데 왜 아래에 있는 게 나오지? 잠깐만 반복되지 말라고 돼 있고 18에 18로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배율 100% 검사 스프라이트 밑에 찌꺼기 같은 건 뭐지? 여러분은 안 나와요? 나 다 잘못 저장했나? 잠깐만요. png 파일 좀 잠깐 볼게요. 모바일 안에 이미지 안에 스프라이트 png 어쩔 수 없이 포토샵에서 잠깐 열어봐야 되겠네. 사이사이의 공간도 다 여유있게 있어서 아래로 나올 이유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브라우저 하면 좀 다시 볼게요. 18에 18 고백의 글씨 글씨가 완벽하게 나갔지 않았어요. 그래서 글씨가 완벽하게 안 나가서 글씨가 지금 넘치면 아래로 내리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Y스페이스에 noRap이라고 돼 있으면 아마도 네 사라지죠. Y스페이스에 noRap도 넣어주세요. 우리가 기존에는 아주 멀리 보내려고 -9999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얘 꺼내보면 오버플로우 히든을 이렇게 해보면 지금 어느 부분이 살짝 보이는 거였냐면 B의 요 부분 B의 요 부분이 살짝 보였다고요. 그죠? 이게 넘쳐서 아래로 내려오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를 Y스페이스를 이렇게 켜주면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거고 그거를 오버플로우 히든을 거니까 이제 완벽하게 화살표만 나올 거예요. Y스페이스에 noRap도 넣을게요. 아싸리 여기에 -9999 해서 멀리 보내도 돼요. 오케이? 자 하면 다시 이렇게 나오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기 버튼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좀 전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얘를 모바일 해상도에 대응을 하자라고 했어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그냥 써버리면 지금 우리가 모더나이저를 여기도 로드를 할 겁니다. 모더나이저를 지금 모더나이저는 밖에 여기 이 모바일 틀을 잡아주는 이 녀석한테 로드를 했었거든요. 이 코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 밖에 있는 인덱스 HTML의 모더나이즈의 CDN 주소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복사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인덱스 HTML에 그리고 사인 로그인 여기에다가 다 로드를 할 거예요. 저는 인덱스에도 로드를 했고요. 로그인 HTML에도 상단에서 jQuery 다음에 로드를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모더나이저가 있어야 우리가 수동으로 브라우저들 다 뭐가 지원하고 안 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얘가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로드를 해주세요. 모더나이저가 로드되어 있으면 터치 이벤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핸드폰에 들어왔다는 또는 태블릿에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그 기기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이미지 스프라이트 png 1:1의 스프라이트 이미지가 아니라 1:2 두 배째를 만들어 놓은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모더나이즈 사이트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올게요. modernizer.com 들어가 주세요. 모더나이저에서 다운로드에 가서 여기 옵션에다가 터치 이벤트 해봅니다. 터치 이벤트라고 검색을 해봐요. 모더나이저에 가서 터치 이벤트라고 검색을 했고요. 나옵니까? 여기 다운로드에 가서 키워드를 터치 이벤트로 넣으십니다. 그러고 체크 하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usage 나옵니까? 코드 카피해 올 거예요. usage, view example. 여기 우리는 앞서 인덱스 페이지에서는 if문 요 스크립트를 활용을 했지만 지금은 ECSS를 활용할 타이밍이라고요. 터치 이벤트가 지원한다는 얘기는 그게 모바일이라는 얘기라고요. 모바일에 들어왔을 때는 박스 또는 스프라이트에 우리가 이미지 배경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요거 그대로 복사. 터치 이벤트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온대요. 누가 넣어준다고요? HTML에다가 모더나이저가 넣어준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메인 CSS에 오셔서 여기에서 바로 쓰겠다고요. 클래스명 터치 이벤트가 있으면 즉 이 사이트를 모바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arrow left 얘한테다가 배경을 뭘 써야 된다고요? 이럴 때
스프라이트들의 배경이 다 똑같이 뭐로 바뀌어요? 백그라운드의 URL을 바꿀 겁니다. 이거 뭐 그냥 카피해도 되고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가 뭐로 바뀌어요? add2x로 바뀐다고요. add2x. 터치 이벤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스프라이트의 배경을 2배짜리로 넣되 에로우만 보면 이 18의 18 사이즈에다가 이거보다 2배짜리 큰 스프라이트 이미지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터치 이벤트가 있을 때의 스프라이트가 아니라 에로우 얘한테 가서 뭐라고 해줘야 돼요? 사이즈를 저기 안에 가두라고 해야 된다고요.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18에 잠시만요.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여기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서 그냥 정하면 돼요.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스프라이트일 때부터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지금 얘가 사실 필요가 없겠어요. 아니지, 2배짜리는 만들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에서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쓸게요. 제가 좀 전에 실수를 뭐를 하려고 했었냐면 얘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18에 18으로 넣을 뻔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이 스프라이트 얘가 원래 크기가 376에 600짜리인데 이거를 18에 18로 줄인 거라고요. 큰일 나죠. 확 줄어들어서 볼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얘 사이즈는 2배짜리가 752에 1200인데 얘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여전히 뭐라고? 376에 600이라고 써놔야 되는 거라고. 그게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있어야 된다고요. 백그라운드의 사이즈가 몇에 몇이라고요? 376에 600이라고요. 376 픽셀에 600 픽셀이라고요. 이미지가 뭐가 들어오든 간에 이 정 사이즈의 이미지 376에 600이 들어와도 너비는 376에 600이고 모바일로 들어왔을 때는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지금 이게 2배짜리란 말이에요. 이 2배짜리를 어디에 가둔다고? 376에 600에 가둔다고요. 축소. 오케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서 확인이 안 되죠? 우리가 지금은 픽셀 레티오로 구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핸드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터치 이벤트가 작동을 한다라는 건 지금 개발자 도구에서도 얘가 확인이 안 돼요. 실제 핸드폰으로 들어가야지만 확인이 될 거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 사이즈를 100%를 해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100%가 돼버린다고요. 각각의 아이콘의 크기에 맞춰서 100%가 되니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래 사이즈에 무조건 맞춰라. 2배든 3배짜리 이미지든 간에 376에 600짜리로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로우까지는 잘 이제 나오고 있을 거고요. 로그인 페이지 봤어요. 다음 봅시다. 디자인 볼게요. 자, 이제 CSS 웰컴 백 부분 볼까요? 웰컴 백. 얘는 이미 CSS가 잡혀 있죠. 근데 왼쪽 정렬 같이 보이는데 보면 그죠? 가운데 정렬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가 우리가 위에 헤더 그리고 얘를 이만큼 둘로 구분을 했었는데 HTML 좀 다시 한번 볼게요. 로그인 HTML을 보실까요? 로그인 HTML. 자, 지금 메인 섹션을 보고 있고요. 메인 섹션에는 기본적으로 앞부분의 인덱스에도 메인 HTML은 있었어요. 여기에서 검사 좀 잠깐 할게요. 메인 컨텐트의 위아래 패딩을 37을 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리 거도 여기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브의 컨텐트에는 위아래 패딩을 키나 지금 이 페이지에는 하단으로 내용을 붙이기가 패딩이 위아래로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여기에 버튼이 아래에 짠 있어야 되는데 이 공간이 있어 버리면 아래로 붙일 수가 없으니까 자, 얘를 서브의 컨텐트로 바꾸겠습니다. 서브의 컨텐트들은 다른 것도 봐야 되겠네. 볼게요. 왜 양옆에 여백이 동일하지 않아? 맞을래? 제정신이야.
여기 거리는 맞는 것 같은데 선 좀 볼게요. 3839 그래. 안쪽에 패딩을 이게 똑같이 안 돼 있는데 3839 한 40 정도 여유 있게 그러면 줄게요. 주고 메인 컨텐트에는 패딩을 안 주겠습니다. 아니 메인 컨텐트는 바깥에 그냥 있으라고 하고 서브 페이지는 이걸 서브 컨텐트라고 할게요. 여기에 섹션을 바꿉시다. 서브 로그인 HTML의 클래스명을 서브의 컨텐트로 바꿨습니다. 바꿔주십시오. 자, 서브의 컨텐트가 있으면 지금 제가 계속 확인했던 게 뭐냐면 다른 내용들이 다 이렇게 어디 안에 들어와 있나를 보려고 했는데 이게 또 일관되지가 않네. 일관되지가 않아요. 이 디자인은 왜 이렇게 났니? 자, 서브 컨텐트 양옆에 패딩이 한 39, 38 정도 있었어요. 그거부터 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있기만 하면. 그리고 이 서브 컨텐트가 지금 어디까지의 내용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서브 컨텐트가 여기다가 패딩을 주면 안 되겠네요. 누구한테 패딩을 줘야 되겠냐면 얘를 감싸는 부모 없는데 돌겠네. 일단 이 페이지만 보고 CSS를 짜본 다음에 다른 페이지랑 겹치는 게 있으면 공통으로 바꾸는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할게요. 타이틀부터 봅시다. 자, 서브 컨텐트라고 바꿨어요. 그럼 기존의 메인 컨텐트에 있던 패딩은 다 사라졌을 거고요. 서브 컨텐트가 높이를 다 쓰라고. 지금 프론트에는 디스플레이 플렉스 있고 스페이스 비트윈이 있는 상태예요. 서브 컨텐트가 나머지 공간을 다 쓰라는 얘기가 지금 없습니다. 메인 CSS에 가서 서브 컨텐트도 플렉스 1 해서 모자른 공간, 넘치는 공간을 1로 줄여서 나머지 공간을 채워줘 라는 속성을 넣어 주십니다. 서브 컨텐트에 플렉스 1 해주세요.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그럼 다시 제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고요. HTML 보겠습니다. 지금 이 패딩을 일관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얘를 누구를 요 인풋을 하단에 딱 붙여야 되니까 그럴 수 없고요. 나머지들을 그냥 너비를 주고 가운데에 있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것들 이 H1과 폼 얘를 감싸는 부모도 만들 생각이 없거든요. H1 헤딩 1인데 서브 컨텐트 안에 H1은 텍스트 얼라인을 레프트로 바꾸고 너비를 줄 겁니다. 너비를 어차피 얘가 블록 요소라서 한 블록을 다 쓰고 있고요. 양옆에 패딩을 주는 식으로 해서 너비를 만들게요. 너비를 주면 너비가 너무 커져요. 퍼센트로 넣어지고 양옆에 이 패딩이 똑같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패딩을 주는 식으로 해서 얘 너비를 주려고요. H1과 폼에 가서 서브 컨텐트에 H1과 폼에 가서 스타일을 잡겠습니다. 클래스명 서브 컨텐트 안에 H1과 서브 컨텐트 안에 폼에 똑같이 스타일을 주겠다고요. 폼에 패딩을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양옆에 40, 아까 38 정도 있었어요. 이걸 주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서브 컨텐트의 H1은 글씨 정렬이 레프트입니다. 기존의 헤딩 1은 가운데 정렬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얘가 왼쪽 정렬이니까 화면과 같이 저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양옆에 패딩이 38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넓든 좁든 간에 양옆에 패딩이 40이 있을 거라고요. 38. 그런데 제가 만약에 퍼센트로 얘를 너비를 주고 가운데 있으라고 하면 이게 요 양옆에 패딩이 30%를 유지할 리가 없다고요. 너비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싫으니까 38을 유지하면서 계속 있으라고 양옆에 패딩을 준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제 각각의 타이틀, 라벨 인풋의 스타일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큰 거부터 해봅시다. 큰 거는 뭐냐면 위에 얘가 있고요. 요 두 개 여기까지가 있고 얘가 하단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제가 빨간 박스로 친 게 정확하게 둘로 구분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빨간 박스 두 개가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HTML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폼과 폼 안에서 필드 셋 있고, 자 폼이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검사를 해보면 폼의 검사를 해보시겠어요? 폼. 자 저는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폼이 여기를 다 쓰게 할 거예요. 다 쓰게 하고 폼 안에는 지금 크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걸 스페이스 비트윈을 써버리면 얘가 위쪽에 링크가 가운데 얘가 아래에 있겠죠. 그죠?
폼에 가서 로그인 폼에 가서 일단은 폼이 높이를 다 쓰게 하려면 섹션은 높이를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인 폼에 가서도 로그인 폼에 가서 얘 부모한테 서브 컨텐트라는 녀석한테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넣고 그 다음에 얘가 나머지 공간을 다 쓰라고 해서 플렉스 1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서브 컨텐트에 가서 여기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요. 이 안에 있는 것도 또 세로 배열할 거니까 플렉스의 디렉션을 컬럼으로 바꿉니다. 그러고 누구를 높이를 다 쓰게 한다고요? 이 폼이 로그인 폼이 플렉스 1이라고요. 이렇게 하고 클래스명 로그인 폼이 플렉스 1 해서 다 쓰게 하되 로그인 폼 안에도 요소가 3개가 있고 그게 위아래로 하겠다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여기 또 들어오죠. 방향을 돌리고 위아래로 할 거냐 아니면 여기 안에서 얼라인 컨텐트를 이용해서 스페이스 비트윈을 써도 되죠. 플렉스 랩에 랩 써서 이렇게 해서 해줬고요. 잠깐만 여기가 왜 이렇게 돼 있냐? 검사 좀 해볼게요. 제가 지금 누구한테 스타일을 잡은 겁니까? 로그인 폼에 가서 플렉스라고 해 주었고요. 넘치면 아래로 내려오라고 되어놨고 여기에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스페이스 비트윈 해서 얘가 위에, 얘가 왜 가운데 안 있니? 얘가 가운데, 얘가 아래에 있으라고 한 건데 A 태그의 크기가 안 잡혀서 그러네요. A 태그에 가서 크기를 잡을게요. 그러면 스페이스 비트윈이 먹습니다. 로그인 폼 안에 A 태그에 갈게요. 클래스명 로그인 폼 안에 A 태그에 with 100% 해서 보면 제 의도대로 얘가 다 쓰고 있고 그 안에서 누가 아까 폼에다가 패딩을 주면 안 됐었는데 얘 때문에 어쨌든 위에 스페이스 비트윈 해서 이렇게 있고 얘가 아래에 있는 레이아웃이 됐습니다. 이러면 어떤 높이든 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확인되셨어요? 로그인 폼 안에 클래스명 btn의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오게 잘 했어요. 인덱스에 가서 모바일 안에 있는 인덱스를 열어주세요. 모바일 폴더 안에 있는 인덱스에서 누구한테 링크를 거는 겁니까? 여기 sign in 얘를 클릭을 하면 login HTML이 열리게 해주셔요. 이렇게 되어 있고 밖에 걸로 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링크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이제 여기 링크가 살았을 거란 말이야. 클릭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시그마의 디자인을 참조해서 여기의 모양이 얘처럼 똑같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여기의 스타일을 얘를 참조해서 구현해 달라고요. 클릭했을 때 활성화 됐을 때는 밑에 색깔이 바뀝니다. 노멀 상태 클릭해서 활성화 됐을 상태예요. 활성화 됐을 때 파란색 테두리 없어요. 파란색 테두리 없고 밑줄의 색깔만 바뀌고 있어요. 그거까지 반영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폼의 스타일부터 잡아 볼게요. 지금 얘가 폼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폼으로 되어 있는 거죠. 위에 공간을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타이틀 밑에 얘와의 거리가 있어요. 얘 더블 클릭하고 Alt 눌러서 위에 거리를 보면 약 73픽셀의 거리가 있습니다. 요거랑 거리가 저거부터 설정을 하고 가볼게요. 누구한테 줘야 될까 검사를 해보면 폼한테 주셔도 되고 필드셋한테 줘도 되고 근데 부모 얘 폼이 있으니까 로그인 폼에 가서 위에 마진을 줄게요. 좀 전에 73 정도였죠? 네, 주겠습니다. 맨 CSS에 가서 로그인 폼 저장하고 네, 보면 이렇게 거리 잘 떨궈져서 나오고 있고요. 그냥 보면 이렇게 거리가 떠져서 나오고 있다고요. 이 상태 밖에서 보면 이 상태. 자, 거리는 떨궜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스타일 잡을 거냐면 이 로그인 폼이라는 거는 제목이 필요해서 넣은 거지 디자인상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뭘 넣었습니까? 히든이라는 걸 넣었다고요. 히든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어디든 간에
화면에서 안 보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든이라는 클래스명에 대한 스타일은 커먼 CSS 가서 하셔야죠. 커먼 CSS에 가서 맨 밑에 쓰고 있어요. 히든이 있으면 포지션 픽스드, 뭐 그냥 디스플레이 확 난 걸어도 되지만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화면은 있지만 화면 멀리 보내버리는 컨셉으로 할 거예요. 레프트 0, 탑을 하고 왼쪽으로 없애버릴게요. 탑 0, 레프트 저 멀리, 오버플로 히든도 걸고 비저빌리티 히든도 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에 안 보이도록 처리를 해 주십니다. 자, 로그인 폼이라는 필드셋의 레전드는 없애버렸고 스타일 볼게요. 자, 이제 라벨 인풋만 남았어요. 디자인을 보면 라벨과 인풋이 세로로 나온다는 얘기는 라벨이 인풋이 둘 다 인라인 요소니까 지금 우리는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디자인을 보면 라벨, 얘가 라벨이고 얘가 인풋이라고요. 얘가 라벨, 얘가 인풋. 라벨의 스타일부터 잡아보겠습니다. 로그인 폼 안에 라벨 스타일 잡아요. 메인 CSS에 와 있습니다. 안에 라벨 스타일 잡겠다고요. 디스플레이 블록 해서 일단 한 블럭을 다 쓰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랑 색깔이랑 확인을 하면 되겠죠. 예. 클릭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폰트 사이즈 15픽셀의 레귤러, 바디에서 잡은 폰트가 우리가 몇이었나 확인 좀 해볼게요. 커먼 CSS에서 우리가 바디의 폰트를 몇으로 잡았었나 볼게요. 15픽셀의 레귤러 잡았으니까 얘 폰트 사이즈 줄 필요가 없죠. 바디의 컬러와 똑같으니까 바디의 폰트 사이즈와 똑같으니까 줄 필요 없고요. 다시 지금 라벨의 스타일 잡고 있다고요. 색깔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색깔 확인해 보면 색깔은 CA4CA라는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컬러, 자, 컬러가 나왔는데 이 컬러가 다른 데도 계속 일관되게 나오는 컬러라고 되어 있는 건지 심벌 좀 가볼게요. 자, 심벌에 가봐 주세요. 심벌에 컬러 팔레트의 컬러들을 정리를 했었나 좀 보려고요. 별도로 여기에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색깔, 지금 우리가 확인한 컬러는 여기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별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라벨의 컬러는 뭐라고요? 복사했고요. CSS 가볼까요? 컬러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풋의 스타일 잡아볼게요. 인풋과 라벨의 간격은 얼만큼 있나 디자인을 잠깐 볼까요? 여기에서 보면 얘가 지금 글씨를 쓰면 이렇게 나온다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인풋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약간 위로 치우쳐 있는데 그냥 센터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얘와 얘의 간격을 안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디자이너가 얘를 여기에 놨는데 저는 높이를 한번 볼게요. 대략 이 정도 높이에다 센터에 있으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여기 45픽셀에 이렇게 놓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라인 하이트도 45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높이 안에 센터에 있다라고 그냥 잡을게요. 그러고는 우리가 지금 폰트를 설치를 안 해서 얘들이 가운데 놓기를 지금 못 하는데 45에 여기에 가운데 있으라고 하고, 그러면 얘와 얘 사이의 간격은 약 얘가 라인 하이트가 기본적으로 있나 보네. 안 떨궈도 될 것 같아요. 자, 45픽셀의 높이가 있고 보더가 원래 있었는데 보더는 없애버리고 아래쪽으로만 보더를 줘야 된대요. 보더의 두께 1픽셀의 색깔은 얘랍니다. 적어보겠어요. 로그인 폼 안에 인풋입니다. 로그인 폼 안에 인풋인데 이 스타일이 잠깐 볼게요. 로그인 폼 안에 인풋은 얘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로그인 폼 안에 필드 셋 안에 인풋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게요. 로그인 폼 안에 필드 셋 안에 인풋이라고 하겠습니다. FIELD 안에 인풋이라고 하고 보더가 없다고요. 그리고 보더를 다시 줘야 된다고요. 보더의 바텀 1픽셀의 컬러 얘입니다. 솔리드의 컬러 얘예요. 그러고 하이트가 있었어요.
이게 왜 숫자가 많냐? 잠깐만요. 다시 979797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하이트가 저는 45가 있었다라고 할 거고요. 그거 안에서 글씨도 가운데 있으라고 똑같이 45를 줄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린 플레이스 홀더도 넣었죠. 플레이스 홀더의 컬러는 얘로 하되 인풋의 플레이스 홀더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죠. 인풋의 플레이스 홀더는 플레이스 홀더의 컬러라고 지정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그냥 컬러는 썼을 때의 컬러라고요. 글씨를 쓰면 나오는 컬러와 플레이스 홀더의 컬러가 색깔이 다르다라는 컨셉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겠다고요. 여기에 그냥 컬러는, 이 컬러는 디자인에 있는 이 컬러라고요. 얘 컬러가 4A, 4A, 4A라는 컬러가 있어요. 이 컬러가 멘션, 왜 이렇게 올라갔어? 6이라고요. 저는 플레이스 홀더의 컬러는 이렇게 약간 회색의 컬러를 넣을 거고요. 요거 라벨의 컬러랑 동일한 컬러를 넣어줬는데, 잠깐만요. 필드셋의 인풋의 플레이스 홀더 컬러가 왜 안 먹었니? 쓰는 거는 나오고 있고, 지우면 적용된 건가? 잠깐만, 임시로 한번 바꿔볼게요. 적용이 안 됐는데요? 자, 플레이스 홀더 정석대로, 홀더의 오타구나. sorry. 홀더 다시 적용. 네, 홀더에 저는 오타가 있었어요. 다시 보면 이렇게 원래는 요 색깔이다가 클릭을 하면, 쓰면은 이 색깔, 인풋에 그냥 글씨는 이 색깔, 플레이스 홀더의 색깔은 이 색깔. 여기 콜론 2개 있습니다. 이건 CSS3에서만 새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콜론 하나 쓰면 안 나와요. 자, 얘와 얘 사이의 간격 좀 볼게요. 여기 인풋의 간격, 피그마에 가서 볼까요? 여기서 보면 얘와 얘 사이의 간격이란 말이에요. Alt 약 62 정도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62는 누구한테만 주면 되냐면 인풋한테 주면 되겠고요. 인풋의 첫 번째 얘뿐이 없으니까 주라고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잡는 이 스타일은 여기만 있는 건가 아니면 옆에 사인업에도 있는 건가를 봐야 돼요. 사인업에도 있는데 사인업에서의 간격과는 다르군요. 그러면 그냥 얘만 별도로 지정을 할게요. 사인업에는 얘 간격이 이만큼이 있는데 사인인에는 이것뿐이 없다고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얘 페이지에만 있는 간격이니까 짜면 되겠다고요. 로그인 폼 안에 첫 번째 얘,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가 62, 인풋에 로그인 폼 안에 인풋에 first child라고 그냥 써버릴게요. 마진 바텀 62. 보면 검사 좀 해보겠습니다. 얘가 첫째가 아니구나. 같은 놈들 중에 첫 번째라고 할게요. first of type이라고 할게요. 이거 안에 필드셋 안에 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first child는 안 먹어요. first of type이라고 할게요. 같은 타입들 중에 첫 번째라고 해서 이렇게 떨궈 주십니다. 100%로 보면 현재 요런 모양새예요. 자, 너비 좀 지정하겠습니다. 너비가 지금 다 안 쓰지 않습니까? 이 폼은 너비를 다 쓰는데 필드셋부터 너비를 안 쓰고 있어요. 필드셋이 너비를 안 쓰는 이유는 라벨 인풋에다가 너비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풋에다가 너비를 줄게요. with 100% 인풋에 너비를 주고 있는데요. 인풋이 블록 요소가 아니니까 나올 리가 없지. 디스플레이 블록. 잠깐만요. 검사. 필드셋부터 너비를 줘야 되겠군요. 필드셋에 가서 너비를 줄게요. with 100%. 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인풋에 가서는 너비를 줄 필요가 없고요. 그냥 디스플레이 블록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줘야 되네. 줄게요. 둘 다 주겠습니다. 필드셋에 가서도 너비를, 인풋에 가서도 너비를 줘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지금 파랗게 하이라이트가 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파랗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피그마의 디자인을 보면 얘 색깔이 달라요. 그죠? 활성화 됐을 때 색깔이 뭡니까? 979797이고 비활성화 됐을 때는 색깔이 CA였네요. 그러면 우리가 스타일 잘못 잡았지? 예.
보더가 원래 이 컬러가 아니었다가 보더가 원래 요 컬러였다가 활성화가 되면 짙은 색으로 바뀐다고요. 자, 뭘 없애야 됩니까? 라인, 아웃라인을 없애야지. 아웃라인을 일단 없애고 아웃라인 none 해서 얘가 클릭했을 때 이렇게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는 건 없애버리고 얘를 없애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포커스가 있어야지. 포커스 해서 뭐가 바뀐다고요? 보더 바텀에 컬러가 바뀐다고요. 좀 전에 얘 위에 컬러가 979797이었어요. 얘 컬러가 979797로 바뀐다고요. 인풋에 포커스가 있으면 컬러가 979797이라고 바꾼다고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파랗게 조금 더 짙은 색으로 선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링크의 스타일 적어볼게요. forget password 피그마 봅니다. 밑줄 없고요. 폰트 사이즈 15니까 줄 필요 없고요. 색깔 4A4A인데 이거 혹시 바디에서 컬러를 지정했던 거랑 이 본문, 이 디자인에서는 본문의 글씨가 다 저 컬러인지 확인 좀 할게요. 검사를 해봅니다. 예, 4A4A4A의 컬러가 다른 데도 다 있나 볼게요. 얘도 그렇고 자잘한 글씨들 다 봅니다. 패러그래프의 글씨를 보고 있어요. 자, 폰트의 위계가, 컬러의 위계가 나오네요. 주로 컬러가 3개를 쓰고 있어요. 텍스트의 컬러가 지금 얘 4A4A4A 그리고 상세 페이지의 글씨들 4A4A4A 그리고 걔보다 조금 짙은 색들 볼드만 있고 똑같이 컬러는 있고요. 조금 다른 거 있습니다. 제목들의 컬러는 요 색깔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본문의 컬러는 다 4A, 4A, 4A 네, 있어요. 자, 일단 본문의 컬러는 다 4A, 4A, 4A입니다. 바디의 컬러를 그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CSS 가볼게요. 커먼 CSS에 갑니다. 커먼 CSS에 가서 바디 여기에 타이포그래피에다가 컬러도 지정하겠다고요. 4A, 4A, 4A. 본문의 컬러가 요거랍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모든 컬러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고 이제 링크의 컬러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가볼까요? 얘입니다. 자, 15픽셀에 밑줄 없고 컬러는 4A, 4A, 4A 그러면 링크의 컬러도 디폴트로 잡아야 되겠지? 맨 밑으로 내려와서 커먼 CSS 보고 있어요. 커먼 CSS에서 A 태그들은 TAC 아니 TD none 해서 밑줄 없고 기본적인 컬러 바디의 컬러와 같다고요. 4A, 4A, 4A 이게 커먼 CSS에 있어야 된다고요. 공통적인 스타일이랍니다. 커먼 CSS의 A 태그에다가 공통적인 스타일을 이렇게 잡아 주십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됐고 웨이트가 있었나 볼까요? 웨이트는 없었습니다. 레귤러예요. 우린 폰트를 지금 레귤러가 없어서 그냥 라이트를 쓰고 있어요. 조금 가늘게 나오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인인 페이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디자인과 거의 똑같이 잘 나오고 있어요.